네, 농구대학에서 마련했습니다. 드래프트 특집. 오늘도 제 대학농구 파트너이신 재범이 형, 이재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시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농구 어, 치르시려고. 네. 손대원 기자도 그렇죠. 네, 좀, 뭐, 결국에는 고려대학교가 다 이겨버렸는데, 그렇죠. 좀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몇 가지만 좀 짚고 얘기할까요? 저는 대학 농구 한마디로 정리하면, 음. 통합 우승을 차지한 고려대를 꺾은 상명대, 아,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 네. 고려대, 완전 고려대 천하였는데, 상명대가 전승 우승을 이제 저지했고, 음, 이게 역대 대학 농구 리그를 따져봐도 가장 큰 이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네. 들어서, 네, 고려대가 상명대에게 뭐 2011년에 한번 진 적이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최강희 고려대가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상명대한테 진 건 정말 의미 있는 좀 이변 아닌 이변, 음. 역사에 좀 남을 만한 그런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작년에 중앙대한테 진 것보다 좀 타격감이 컸죠. 네, 그렇죠. 네. 저는 네. 올해 관중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정말 보기 그 좋았어요. 특히 이 관중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MBC배 할 때, 음, MBC배 조차도 이제 관중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음, 상주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MBC배가 열렸는데, 이렇게 여성 팬들이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그리고 음, 상주에서 숙소가 없어가지고, 음,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그런 팬들이 있을 와, 정도로 네, 음, 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무쪼록 이게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또 이거 그, 프로농구도 전,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프로농구가 음, 이번에 또 인기 있는 이제 대학 선수들이 신인으로 들어오니까 각 음, 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 팬들을 좀 유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느 팀이 최승빈 선수를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궁금해요, 진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저는 뭐 상위권 팀들도 좀 보기 좋았지만 그래도 또 네. 중위권 팀들도 많이 꾸준하게 또 그래도 계속해서 힘을 음, 발휘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도 그렇죠. 좋았던 것 같고 좀 물고 물리는 게 좀 많았잖아요. 플레이오프 갈 때까지. 그렇죠. 명지대가 시즌 초반에 정말 잘 나가면서 이제 음,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이 좀 정말 뜨거웠는데 음, 경희대가 막판에 뒤집기를 하고 그럼 또 이제 네, 단국대가 생각보다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음, 동국대는 생각보다 좀 떨어지면서 순위 네, 경쟁 자체가 좀 재밌었던 게 또 음. 흥미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경희대도 후반기에 좀 살아났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대학연구 그렇게 마무리하게 됐고 뭐 아직까지 네, 전국체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죠. 공식적으로 4학년들의 시즌이 끝난 거고 음, 네, 네. 이제 대학농구 드래프트가 네. 대학농구 한마디만 더 하면 네. 그 신입생은 고려대가 나왔다. 아, 왜냐니, 그쵸. 네. 올해 시즌 초반에 시작할 때 고려대와 연대, 연세대 이제 두 음, 선수들, 신입생들이 정말 좋았는데, 어느 팀 선수들이 잘 뽑았냐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연대가 조금 포지션 밸런스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이제 고려대가 주의정 감독이 원하는 색깔의 선수들을 잘 뽑아서 잘 활용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윤기찬, 유민수, 뭐, 이동근, 네, 여기다 마지막 슛을 넣었던 문유현 선수까지 그렇죠. 정말 굉장했던 한 시즌이 아니었나 싶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순위의 드래프트 얘기할 때가 됐는데, 드래프트 저희가 그렇죠. 사실은 꾸준하게 한 시즌 동안 좀 팔로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네, 너무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결국엔 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아서 좀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은 추첨 결과부터 좀 얘기를 나누시자면은, 뭐 일단 KT가 그렇죠. 또 이변의 1순위. 네. 근데 이건 뭐 1순위 확률을 가지고 있는 팀이 가져갔으니까 이변이 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워낙 너무 이제 운이 음. 따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변이랑 계속. 다르가 또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LG가 2순위, 3순위. 삼성도 네, 네. 이상하게 어쨌든 로터리 픽이긴 한데, 약간은 좀 행복감은 좀 덜한 로터리 픽이고. 뭐 옛날에 전자랜드 느낌이 나는 그 네. 사순이죠. 네. DB의 오열. 네. 네, 진짜 7순위까지 그렇죠. 떨어질 거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7순위가 그러니까요. 됐고요. 네. 또, 네. 그다음에 어, 한국가스공사가 5순위, 뭐 음. KCC가 6순위가 이제 또 됐죠. 네, 그 손호, 그 다음에 9순위 SK, 10순위 정관장. 그렇죠. 아마 이 영상을 원석영 기자가 편집해 줄 텐데, 잘 예쁘게 또 화면을 덮어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안하다. 네. 어, 뭐 순위에 따라서는 뭐 다들 이제 순위에 따라서는 이제 니즈가 또 바뀌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뭐 선수들 그렇죠. 리스트업을 하겠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탑3의 행보는 뭐 변함없이 탑3 안에 들 거겠지만, 1순위가 누가 그렇죠. 되느냐가 이제 현재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순위는 이제 문정현 아니면 유기상으로 음, 보이는데, 음. 모두가 지금 1순위가 이제 문정현을 얘기를 하는 드래프트거든요. 네.
그런데 KT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가드는 또 이제 유기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만약에 문정인을 뽑지 않고 유기상을 뽑는다 그러면 예전에 윤영을 거르고 박준영을 뽑은 적이 있잖아요. 그거 네. 시즌2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분명히 이제 문정현 선수도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또 유기상 선수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겠지만 그에 나온 최고의 그러니까요. 선수를 뽑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네, 또 KT에서 그래서 또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 KT가 유기상을 뽑는다면 음. 그러면 KT가 우승할 때까지 문정현 안 뽑았다고 예전에는 변준현 안 뽑아서 그러더니 또 음. 이번에 문정현 안 뽑아서 그렇다고 계속 시달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유기상을 뽑고 싶지만 음. 결국은 문정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저도 유기상 선수가 최고의 슈터인 건 맞는데, 어쨌든 이번 네, 클래스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죠. 문정현 선수도 어쨌든 좋은 조각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빅맨들도 계속 순환이 될 것이고, 군입대도 할 것이고, 선수들이. 맞습니다. 뭐 그런 걸 감안해 그러니까요. 본다면은, 문정현 음, 선수가 그래도 KT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워낙 똑똑한 선수고.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송영진 감독이 잘 활용만 하면 뭐 음. 유기상 선수 못지않게 또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 문성곤 선수가 뭐 없긴 하지만 아무튼 몸 상태가 100%가 아니고, 네, 제 그렇죠. 생각에 이번 시즌은 첫 시즌은 굉장히 좀 오버페이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성곤 음, 선수가 그런 걸 좀 맞습니다. 보완해주는 역할로 어쨌든 문성곤도 맞춰봤고 화용기랑도 맞춰봤고 허운 선수와도 맞춰봤던 선수가 바로 문정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정현 선수가 이제 공격 쪽에서도 잘하지만 수비 쪽에서도 중심을 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문성군만큼의 활동량을 가지고 사는 선수는 아니지만 수비 밑에서 골 밑에 서서 전체적인 고려대 수비의 핵심을 또 역할을 했던 선수라서 음,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또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문성곤 선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좀 이번에 요즘에 대학 선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어쨌든 수비에서의 롤모델 딱 하면은 무조건 이제 문성곤 선수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양의종에서 문성구로 넘어갔죠. 네, 이제 외곽까지 네, 되게 타이트하게 마크하고 필사적으로 리바운드 그렇죠. 잡아내고 그런 것들이 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순희 현대모비스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정현 선수 음, KT에 뽑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네. 같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땐 음, 김국찬 선수가 가능성이 많은 선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음, 유기상 뽑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선수 명단을 좀 보면서 이번 시즌 선수대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서 들여다봤더니 확실한 1번이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바렌토스도 있었다면 모르지만 아바렌토스도 없고 음,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 모비스가 뽑은 아시아 쿼터 선수도 1번보다는 2번 성향이 강하다는 선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1번이 가능한 박무빈 선수를 뽑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저도 돌격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또 풀어줄 때 네, 풀어주고 또 그런 선수가 네,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도 박무빈 선수가 제일 어울리지 않나 그렇죠. 싶고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김태환 선수랑 또 같이 또 오랜만에 또 손발을 맞추게 네, 되는 셈이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LG가 그러면 이제 유기상 선수 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LG는 지금 음. 빅맨을 좀 뽑고 싶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LG 그 팀 훈련을 비시즌에 이렇게 많이 간 적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억수로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지한 걸로 비해서는 좀 음, 많이 가는 편인데, 박인태 선수가 훈련하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어, 지금 박정현 선수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음, 박정현 선수와 이제 박인태 선수 두 선수가 이제 빅맨인데, 박인태 선수가 조금 불안한 상태라다. 그렇다면 박정현 선수도 이제 조상현 감독과 훈련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시즌을 음, 맞이하는 선수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땐 그렇다면 신종 선수를 뽑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빅3를 그러고 또 이제 신종 선수를 꼽아야 되는 거고, 음, 신종 선수의 가치가 과연 빅3를 능가할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음, 따져봤을 땐 저는 그냥 순리대로 유기상 음. 뽑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단은 순리가 맞지 않나. 일단 뭐 조상희 네. 감독의 인터뷰 때문에 삼성 팬들이 굉장히 설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빅맨을 뽑을 수 있다 했던 어, 인터뷰 때문에. 네. 근데 그건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 얘기 나왔기 때문에 믿으면 네.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저도 신인정 선수 제가 올해도 중계를 초반에 했긴 했지만, 많이 보지 네. 못했어요, 이번 시즌. 많이 못 맞아요. 나왔잖아요. 얼리 네. 엔트리라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음, 올 시즌 많이 못 보여줬고, 경기 감각도 떨어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죠. 누가 오든 조성현 감독과 합을 맞추긴 빠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음, 들고, 그렇다면 저는 유기상 선수를 뽑아야 되지 않나. 어쨌든, LG도 네. 그런 확실한 외곽 자원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네, 네, 맞습니다. 뭐 이관희 그, 선수가 있다지만. 네네. 그렇죠. 그, 조상희 감독의 멘트는 예전에 유재학 감독이 이종현 음, 선수 뽑을 때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맞아요. 고민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음, 당연히 이종현이었는데, 그리고 드래프트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음, 드래프트가 재밌게 하려고 하면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맞아, 맞아, 하셨거든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척 하지만 유기상 쪽에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네, KT에서는 문정현 선수가 이제 이두원 선수와 같이 또 합을 맞추게 되고, 어, 음, 모비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무진 선수와 김태환 선수, 그렇게 음, 되면 또 LG에서는 유기상 선수와 그 양준서 선수 또 같이 네, 뛰게 됐잖아요. 음, 그런 모습을 또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상 선수가 제일 빛났던 시절이 저는 4학년 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경기 평가를 보면 올 4학년뿐만, 시즌에 좀 굉장히 많이 평가가 좀 그렇죠. 다운됐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욕심이 많다, 뭐, 그, 그렇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땐 음, 양준석 옆에 뛰는 유기상은 다른 선수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3학년 때도, 맞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3학년 때도 가드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음,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민서 선수도 있긴 했지만, 이민서 선수가 이제 나눠주는 역할보다는 조금 이제 본인이 동작하는 측면도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음. 유이상 선수가 볼을 제대로 나눠주는 선수 옆에 있는다면, 그 가치가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번 시즌 좀 피켓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본인의 네, 역량 이상으로 너무 많은 인물을 부여받다 보니까 슈팅도 그렇죠. 떨어지고 또 발목 부상까지 네, 있다 보니까 이 선수 맞아요. 장점도 블록슛도 꽤 뛰어난 선수고 리바운드 잘 잡는 선수인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에너지 낭비가 심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분업화된 농구에 가면은 좀 선배들이 많고 해줄 거 많이 해주는 팀에 가면은 그래도 네, 초반에 좀 잘 버티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기상 선수가 어울린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사실은 진짜 사실 저도 여기저기 통화를 해보겠지만 이거 네. 정렬시키는 게 되게 좀 매년 어렵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진짜 어떤 팀이 네, 혼돈에 빠졌죠. 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아, 사실은 빅맨이냐 가드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지 음, 않습니까? 그렇죠. 좀 사실은 좀 두 가지 다 삼성은 뭐든 다 급한 팀인데 네. 음, 제가 볼 땐 그냥 삼성이 아니라 그냥 음, 픽 순위대로 이제 나열을 한다면 신주영 선수가 이제 4순위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삼성이 이제 4순위에 걸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삼성의 이제 선수 구성을 보면 이원석 선수, 김성원 선수, 조우성 선수, 음, 김한준 선수까지 이 빅맨이 넘쳐나는 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정 선수를 뽑기가 정말 음, 애매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맞아요. 그렇게 되었고 지금 제가 볼 땐 삼성은 이 4순위 가지고서 다른 팀, 빅맨이 필요한 다른 팀하고 픽 교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근데 저도 꽤 낫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렇게 교환을 하는 게 낫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신주영 선수 뽑는 것보다는 삼성에서는 저는 이영도 선수 뽑는 게 차라리 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소름 돋는 게 이경도 선수 저도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빅맨이라고 해도 신종 선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와서 지금 기량으로 2, 3년 내에 지금 예, 있는 빅맨들을 밀어내고 주전 차지할 거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좀 김신혜 선수가 약간은 지금 어쨌든 54경기를 다 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저는 이경도 그렇죠. 선수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좀 에너지틱하게 더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신주영 선수가 다른 선수 뭐 보다는 좀 슛거리가 좀 있기도 하고 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경도 선수로 가서 음. 가드 쪽을 좀 보완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경도 그리고 또 뭐, 선수, 네네, 네네. 뭐 말씀하시죠. 지금 은희석 감독이 또 수비 쪽을 좀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음, 이경도 선수가 뭐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틸 능력이 좀 뛰어난 음, 선수고 또 코트에서 활동량도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참고로 당국 때는 지난 시즌에 거의 스틸러스였잖아요. 스틸러스. 당국 때 맞습니다. 스틸러스라도 과언이 날 정도로 뭐 네, 어지간한 팀들은 이 팀 상대로 정면 돌파하는 거는 거의 공 가져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바탕에는 또 이경도 선수나 나성호 선수 같은 선수의 헌신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경도 선수가 뭐 스틸만 봐도 거의 평균 3개 정도 될 때도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스틸 능력은 정말 뛰어난 선수죠. 음. 슈팅이 약간 좀 걱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서서히 좀 올라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1, 2, 3, 4학년들 다 통틀어 봤을 때는 쭉 올라오는 느낌도 좀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슈팅 능력이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닌데 올해 4학년 때 너무 안 들어가서 음, 슈팅 능력을 좀 까먹은 면도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좀 이경도 선수 제가 볼 때 삼성이 아니라면 순위가 조금 더 밀릴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음,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단점이 있고 3점슛도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장이 있고 1번을 좀 볼 수 있는 능력을 고려를 한다면 삼성하고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음, 그렇다면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좀 그렇죠. 저랑 의견이 좀 엇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저는 음, 가스공사는 남은 카드 중에 제일 좋은 선수를 뽑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음, 드는데 전 네. 신주영 선수가 그래도 좀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지금 가스공사 최상의 픽은 신지영 선수고요. 음, 지금 가스공사가 빅맨이 없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주영 선수가 있는데 최주영 선수에게 이제 몸무게를 120kg 정도까지 찌워서 외국인 선수 수비라도 좀 할 수 있게 빅맨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대현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음, 빅맨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가스공사는 삼성이 다른 선수를 뽑아주기를 음,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정이 내려온다면 박수치고 오순위 음, 픽이라도 만족할 만한 그런 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것도 만약에 삼성이, 네, 만약에 네. 예, 그렇죠. 말씀하실 것처럼 신주영을 뽑는다면 음, 음, 음. 만약에 이제 사순에서도 이제 순리대를 뽑으면 이제 신주영 선수가 뽑히는 거거든요. 음. 만약에 사순위에서 뽑힌다면 저는 여기서 이경도 선수를 뽑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네. 생각을 둘이 합니다.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네, 그렇죠. 네. 사순위, 오순위는 이경도와 신주영이 나눠 가지지 않을까 음, 그 생각. 네. 음, 가드 컬렉터인 KCC는 이번에도 가드를 뽑을 것인가? 라는 또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네. 그래서 이거 KCC 픽을 봤는데 음. 아, 지금 여기서 이제 뽑아가야 될 선수가 박승재 선수, 박종화 선수, 이주영 선수 네. 이쪽에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순서거든요. 음. 이들이 정배로 해서 이 세 명 중에 누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선수를 뽑는 게 맞는데, 네. 근데 이와 유사한 선수들이 KCC에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지금 뭐 그렇죠. 그리고 또 김승엽, 송동훈, 뭐 예, 유병훈 되게 좀 뛰지도 못한 선수도 굉장히 많고 이진욱도 있고 그렇죠. 전태영까지 그러니까요. 합류했고. 김승엽 선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80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음. 저는 이 선수들을 뽑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래서 의외로 KCC에 올리는 라는 픽은 다 나성호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아, 생각을 한번 나성호. 해봤거든요. 네. 네. 나성호가 이게 원래 주가보다는 조금 높게 지명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닌가요? 지금 평가를 따지면 나성호 선수의 지명수 현재는 2라운드 초반이거든요. 음. 2라운드 초반에 무조건 나갈 선수. 그 다음에 음. 만약에 조금 올라오면 1라운드 막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음. 근데 KCC를 생각해 보면 화려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 조합에서 수비해주고 그다음에 4학년 때 정말 슈팅 능력이 좀 좋아졌던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음. 리바운드 가담는 것도 좋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굳은 일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KCC에 간다 그러면 낫지 않을까. 음. 뭐 이건희 선수라든지 뭐 걱정훈 선수라든지 슈팅 능력이 좀 있는 선수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들은 또 수비가 좀 약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자원일지 몰라도 화려한 멤버 사이에서 그 구전질을 해주는 나성호 선수가 들어간다면 조금 앞에 언급했던 다 카드들을 뽑는 것보다는 팀 음.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네. 나성호 선수를 좀 예상을 음. 한번 해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나성호 선수가 188.7cm 이제 컴바인 네, 나왔는데 윙스팬이 그렇죠. 2m2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팔도 긴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워낙 성실한 선수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국대 선수들은 딱 기본적으로 성실함 깔고 들어간 선수들이어서 네. 그렇죠. 그건 딱 브랜드화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성호 선수가 아니면 박승재를 뽑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음, 네. 박선재면 지금 앞에서 오순위에서 이제 만약에 가스공사 이경도 선수를 뽑으면 음. 염유성과 이경도가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6순위에서 KCC가 박승재를 뽑으면 음. 김승엽과 박승재가 또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김승엽, 제외되는 박승재 예. 진짜 같이 뛸 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맞아요. 참 네. 둘이 뛰면 음. 정말 재밌고 빠른 음. 농구 되고 음. 그 얘네들이 둘이 서로 이제 패스 주고받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살려주고, 음, 그러니까 또 다른 선수들까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네, 모르겠네요.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박승재 선수가 올 시즌에 되게 좀 외롭게 시즌을 보낸 것 같아요. 좀 혼자서 되게 막 그렇죠. 고군분투했는데 받쳐줄 네. 선수도 없고 또 제대로 음, 움직여주는 선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음, 좀 많이 네. 본인의 단점이 좀 더 많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기본적으로는 돌파 능력이 있고 음, 또 그렇죠. 득점력도 있기 때문에 뭐 맞아요. 사이즈는 작다고 해도 뭐 음, 재미있는 농구를 펼쳐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7순위가 DB잖아요. 네. DB에서 저는 이제 박성재를 올려놨어요. 음. 네. DB도 멤버를 봤을 때 처음에는 포워드나 다른 쪽을 좀 생각을 했다가 음. 명단을 조금 보면서 보니까 박찬희 선수나 이제 김연호 선수 뒤 이후를 조금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승재 음. 선수를 올려놨는데 근데 네. 박승재 선수가 조금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4학년 들어와서 공격적인 능력, 특히 이제 클러치 능력도 보여주고 슈팅 능력 정말 좋다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 수비 쪽에서 좀 음. 아쉽다는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DB 쪽으로 조금 더 음. 내려놨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에서 같은 에너지를 좀 보내주지 못했죠, 박승재 선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더 빨리 지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되기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그렇죠. DB에도 필요하고, DB는 저는 오히려 음, 빅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의외로 또 음, 빅맨도 없어요. 지금, 아, 네, 김종규, 강상재 제외하면은, 이윤수 선수는 크게 비중을 못 차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DB에서 뽑히지 않을까, 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음, 음. 그렇죠. 이강인 선수도 1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니까, 음. 네, 그렇죠. 네. 이강인도 괜찮은 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근데 박승재 선수 뽑는다면 어쨌든 이 선수는 슛도 과감하게 던질 수 있고, 혼자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고, 또 가드 역할도 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음. 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음. 지금 보면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1번을 좀 볼 수 있는 선수를 뽑으면 또 박승재 선수거든요. 음.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필요한 팀이라면 좀 수비력이 떨어지고 이제 신장이 조금 작은 면이 있긴 하지만 음. 슈팅력이 있는 1번은 음. 또 좀 나오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뽑아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소노는 저는 박종화 네. 선수를 해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도 박종환을 뽑아놨어요. 네. 3점씩 군단이니까. 어, 네. 네. 지금 김승기 감독이 음. 성균관대 선수를 조금 많이 뽑는 경향이 좀 있긴 했는데, 네. 근데 소노에 8순위에 박종화 선수가 남아 음.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박종화 선수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 선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슈팅 능력은 다른 가드들 중에서는 가장 낫다라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음. 폭발력이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 소나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얼리가 나오기 전에 빅3 다음에 상년들 중에서 빅3 다음에 놓을 선수는 박종호 선수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박정호 선수 드래프트 페이지에 들어와서 병력을 보면 면제로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이 면제가 나와 있는 게 어쩌면 이제 선수들 키우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인데 음. 몸 상태에 좀 의문 부호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음. 또 해지방률이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가드임에도 좀 높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22.4%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박종호 선수가 생각보다는 음. 어, 트라이아웃에서 정말 또 펄펄 날아다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상 순위보다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서 저는 그래서 또 8순위 또 놓은 경향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특장점은 진짜 발만 맞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 진짜 빠르게. 그렇죠. 네. 네, 그건 유기상 맞습니다. 선수 다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네, 담력도 있고. 네. 맞아요. 다만 수비가 좀 아쉽고 이제 볼 갖고 그렇죠. 하는 플레이에서 되게 굉장히 약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렇죠. 어차피 소노에서는 김승희 감독이 드리블 치게 놔두진 않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음. 또 이제 김승희 감독은 이런 선수 또 활용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소노 훈련을 가봐도 어쨌든 어느 선수든 간에 속공에서 외곽을 던질 수 있도록 감독님도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맞습니다. 멈칫멈칫한 거 되게 화내시고 음, 그러니까 오히려 박종화 선수만큼 딱 잘 맞는 카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느덧 8순위까지 싹 내려갔고 아마 이 네. 정리는 원석영 기자가 친절하게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9순위 SK가 이제 네, 10순위 정관장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SK는
이주영 선수를 음, 올려놨거든요. 어유, 소름 돋아. 이주, 똑같아가지고. 진짜요? 네. 어, 이주영 선수는 근데 저는, 1번을 봐야 되는 신장인데, 저는 음, 이주영 선수 신장이 좀 꽤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맞아요, 작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예, 중계 준비하면서 좀 한 번 봤는데 깜짝 놀란 적이, 되게 괜찮은 신장이라 생각했는데 작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선수가 그래서 181.4. 네. 스카우트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주영 선수 실제로 신장 보면, 그냥 가진 걸 코트에서 보여주는 걸 따지면 박종호 선수보다는 수비 쪽에서 조금 더 안정이 있고 음, 하니까 박종호보다는 이주영이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스카우트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장 자체가 이번을 볼 순수 치고는 박종호가 그래도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박종호를 높이 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주영 음, 선수의 신장은 1번 봐야 되는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주영 선수가 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학했을 때까지 1번을 좀 많이 봤는데 결국 1번 쪽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던 선수이기 음, 때문에 프로 와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2번에 조금 뛰는 게 좀 더 본인 색깔이 맞는 거고 또 2번으로 뛰었을 때 본인이 기량을 좀 잘 보여줬기 음,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프로에서 2번 뛰어야 되는데 이번 신장은 좀 작은 그 단점으로 인해서 순위가 좀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서 9순위에 저는 놨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오히려 또 그래서 주변에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 베테랑, 좋은 네, 스크리너들이 있고, 또 볼 그렇죠. 없이도 잘 움직이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를 좀 음, 받쳐줄 수 있는 선배들이 많은 SK가 낫지 않나. 그리고 그렇죠.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팀 네, 생각한다면 저는 그래서 9순위에 이주영 선수가 아니라면은 조금 더 높이 올라오는 조준희도 뽑힐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다만 조준희 선수는 좀 1라운드 이 팀에 뽑힐 가능성이 20% 정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음, 저는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저는 조준희 선수가 크려면은 어쨌든 D리그가 네, 있고 좀 그렇죠. 당장 성적이 연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좀 좋은 음, 전력이고 그런 데서 좀 그렇죠. 형들 보살핌 속에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원하는 포지션에서 네. SK 입장이 아니라 조준희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음. 최상의 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쵸. 1라운드에 가는 데다가 음. SK 간다? 그러면 정말 또 얼리로 나온 선수들도 음. 조금 있고 하니까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이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일자는 저도 1픽은 이주영 선수. 네. 제 정관장은 10순위는 이제 뭐 남은 네, 카드 중에 하나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다가 나성호 선수를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어쨌든 저는 여기다가 음. 이강인 선수를 넣었습니다. 이강현도 나쁘지 않죠. 네, 진짜 빅맨이 없으니까 네, 어쨌든. 네. 음.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저는 좀 괜찮게 보긴 했었거든요. 골 음. 밑에서도 조금, 몸싸움 조금, 포스트업 좀 치기도 하고, 왼손, 오른손 다 조금 싸는 경향도 있었고, 그 중거리 슈팅 능력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음. 이 신장에 그래서 나중에 프로 와서 슈팅 연습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 그 이강인 선수 조금 높게 봤었는데 스카우트들 평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일부 대학 소속으로 이제 드래프트 참가하는 선수 중에 유일하게 대학 농구리그에서 3점 슛을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선수예요. 되게 의외죠, 그게. 네. 네, 김건우 선수조차도 그 경기 조금 뛰고 빅맨 김건우 선수조차도 3점 슛 시도가 두 개인가 해서 있는데 음. 이강인 선수 하나도 없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에서는 우리 팀에 가져다 놨을 때 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를 대학에서 한번 보여줘야지 음. 뽑을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런 능력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근데 그리고 전 또 이제 네. 예, 말씀하세요. 힘이 좋아야 되는데 힘이 조금 또 음. 수비 쪽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량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음. 평가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중앙대 플레이보다 이상백대가 되게 눈에 띄었어요. 음, 그땐 좀 그렇죠. 양준 선수도 그렇고 이상백대 갔다 오면서 되게 터프해지고 막 적극적으로 음, 하는 모습 보여. 그때 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 인상이 좀 음,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좀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이 선수도 1라운드 후반에 꼭 뽑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카우트들은 음.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같은 값이면 키 큰 선수가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범 기자님께서는 그러면 이강인 선수, 저는 네, 나성호 선수가 이쯤에서 뽑히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네. 2라운드를 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꼭 꼽힐 것 같은 선수들 몇 명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최승민 선수가 제일 화제가 되는데 이 선수는 좀 어디 뽑힐 것 그렇죠. 같으세요? 어, 최성민 선수는 1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어느 팀에서는, 이 선수를 조금 한번 눈여겨봤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음, 1라운드 막판, 뭐 1라운드 어느 순간에는 좀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음, 근데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2라운드 초중반이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전 정관장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스타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음. 네. 저는 SK가 데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SK를 처음에는 9순위에서 최성빈 뽑아서 음, 빨간 머리, 뉴핀 유니폼도 빨간색이니까 음, 빨간색 유니폼에 빨간 머리 한번 해가지고 음. 그래서 한번 좀 강백포 빙의를 한 번 더 한다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한번 했었거든요. 음. 농구적인 기량을 봤을 때 저는 이 선수가 슈팅이 꼭 많이 그 원했던 만큼 올라오지 않은 것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뭐 리바운드 잡고자 그렇죠. 뛰어다니고 뭘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좀 사활을 거는 그런 자세는 맞아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또 이 선수 그렇죠. 자체도 또 이렇게 보이는 외모는 약간 좀 그렇게 잘생기고 좀 약간 음, 신세대 같은데도 결국 마인드 자체는 또 농구하는 마인드는 또 되게 좀 좋은 선수로 알려져가지고 맞습니다. 분위기만 잘 잡아주면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힘든 부분도 좀 있으면서 이제 음,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도 좀 평가가 좀 그렇게 썩 입학할 당시만 해도 평가 좋지는 않았는데 음, 근데 본인이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주축 선수로 자리를 잡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음, 그런 성장 과정을 본다 그러면 프로에 왔을 때도 영양분을 좀 많이 주면서 음, 잘할 수 있게만 발판을 마련해 주면 활용도는 또 높을 음. 선수라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재수생들도 좀 보이, 서문세찬과 김근현 선수가 있는데, 좀 네. 취재를 해보면 저 김근현 선수는 약간 그래도 좀 언급하는 구단이 좀 있긴 있었어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2라운드 쪽에서는 뽑히지 않을까. 작년에도 원래대로 하면 음, 뽑혀야 되는 선수인데, 음, 안 뽑힌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슈팅 능력도 보고 하면, 음. 이 선수는 좀 뽑힐만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인 테스트 통과한 선수 중에서는 소문세찬 선수보다는 김건현 선수 음, 쪽에 조금 더 네, 무게가 실리고, 조준희 선수도 이제 뭐 어쩌면 1라운드 아니면 이제 음, 최소한 2라운드 쪽에서는 좀 뽑힐 선수로 보이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민기남 선수가 꼭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이 선수는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그렇죠. 네, 신장은 저는 작지만, 이 선수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봤던 선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애착이 가는 선수인데, 음, 저 신장이 작은 애도, 슈팅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음, 슈팅 능력이 좀 좋다는 것만 보여줬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슈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선발의 기로에 서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음.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3점슛 성공률이 30%가 안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네, 좀 4학년 때 많이 올라온 느낌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게 근데 하나씩 이게 넣어주고. 2학년 때까지는 슛을 거의 시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줬는데, 3학년 음, 때부터 진짜 새벽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음, 슈팅, 자기가 단점이 슈팅이라는 거 알고, 연습을 했고, 그래서 음, 그 연습의 결과를 또 보여주게 됐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더 음. 3점슛을 넣어줬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마지막 순간에 조금 3점슛이 빗나가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슛하면은 또 이승구 선수 얘기도 종종 나옵니다. 슈터로서. 어쨌든 이 그렇죠. 선수 슈터이자 3&D로 분류가 됐었는데, 사실 이 선수는 맞습니다. 저는 강팀을 상대로 좀 슛이 더 터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 음, 선수는 강렬 1학년 때, 2학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음, 활약을 하지 않았나. 음. 그래서 그때의 기대를 감을 가지고 본다면 뽑힐 선수인데, 어떤 구단에서는 이성구 선수 이름이 안 나오는 팀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네, 이 선수의 슈팅 스트로크가 좀 더 꾸준하고 기복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네, 네, 그 그렇죠. 부분은 약간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2라운드에서 한번 걸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혹시 뭐 또 다른 선수 있을까요? 한 명 정도? 지금은 표성민 선수가 있는데, 아, 네. 표성민 선수가 원래대로 하면 1라운드에 뽑혀야 되는 선수, 명단을, 음, 그냥 픽 순위 상관없이 얘기를 했을 때 1라운드에 뽑혀야 되는 선수 꼽으면 표성민 선수가 음, 들어가고,
나성호 선수가 이제 2라운드 초반에 불리는 선수로 뽑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제 표승민 선수를 언급을 안 했는데, 표승민 선수는 이제 대학 무대에서는 적합한 선수이긴 한데, 음, 프로 무대에 왔을 때 적합한 선수일까라는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을,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밑으로 음. 뽑아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월 달에 한번 심심해서 드래프트 정리한 게 있어요. 그때 보면 음, 표승비 선수가 저도 1라운드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딱 이제 어떻게 애매해진 것 같다는 느낌? 확실하게 뭐든 다 음,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확실하게 잘하는 게 없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음, 또, 프로에 공을 가지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공을 음, 가지고 하면서도 이제 골 밑에 들어가서 하는 영향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러면 표승민 선수가 프로에 왔을 때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근데, 음. 뭐, 대학에서 보여준 역량만 따진다 그러면 이제 1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네. 프로에서는 이제 우리 팀이 왔을 때를 음, 생각하니 그게 이제 애매해져 버린 거죠. 네. 어쨌든 뭐 저희 예상이 틀리길 바라며 웬만한 선수 다 네.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무튼 드래프트 그리고 때 한 또 많은, 명은, 네, 네. 말씀하시죠. 한 명만 더 한다면 이제 김태호 선수와 박상호 음, 선수, 그다음에 김건우 선수, 이 음. 세 명도 2라운드에는 뽑힐 만한 선수라고 아, 생각은 그쵸. 합니다. 네. 특히나 상명대 김태호 선수. 네, 진짜로 네. 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해왔고, 또 네. 상명대에서 거의 뭐 가장 역할을 해왔으니까, 그렇죠. 네,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는 저는 좀, 네. 뭐랄까요, 득점 하는 기술 루트 자체가 좀, 다른 음, 팀 선수들하고 같은 신장의 다른 팀 선수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잘 써먹는다면 또 프로에서 또 본인만의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잘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래프트 때 어떻게 오시나요? 네, 저는 이제 트레이아웃은 못 갈 것 같고, 음, 드래프트 현장, 이제 드래프트 할 때는 한번 이제 현장에서 가기 위해서 네. 기차표를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아, 끊어놨습니다. 고생. 드래프트 현장에서 또 보시고, 아마 저희는 네, 재범, 이재범 기자 특히 더 그러실 거예요. 오랫동안 봤던, 꼬꼬마 때부터 네, 봤던 애들이 이제 프로에 가는 순간을 같이 목격하는 거니까, 감회가 좀 그러니까요. 새로울 것 같고, 올해도 좀 새로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서 왜 뽑았는지 또 뒷 음, 얘기를 또 듣는 게 생생하기 네, 때문에, 음, 네,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올라가야죠. 네, 때로는 점프볼 네, 기자로서, 또는 이제 알럽 NBA 카페 먼남으로서, 네, 많은 이야기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일요일 알겠습니다. 저녁인데 지금 밤 11시 다 돼가는데,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앞으로 또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